자, 이제 기말이 끝났고 이제 여름 방학하고 이건 뭐 적지 마세요. 여름 방학이 이제 7월 한 20일경 되면 이제 여름 방학 들어가죠. 경상도 여름 방학 일정 나왔지? 언제부터야? 20일쯤이야? 한 20일쯤부터 해가지고 개학은 보통 한 8월 10 며칠쯤 이때쯤 하겠죠. 8월 15일 쯤 해가지고 아마 하겠지. 16일이야? 너는? 16일이지? 10? 에? 무슨 8월 15일 광복절인데 빨간 날에 개학을 해요? 16일이겠지. 그래서 8월 한 15일 정도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 주간이 8월은 한 2주 정도 되고 7월은 뭐 많아봤자 한 열흘쯤 되고 이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말 나오면 그 얘기 할게요. 미리 이번에 학원 방학은 그 날짜가 잠깐만 토일월하거든요. 이번에 토일월하 그게 아마 저 7월 말쯤일 거예요. 아마 7월 31일이 월요일이니까 31일, 29일 7월 29일부터 7월 30일, 31일, 8월 2일까지 이까지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뭐 토일은 원래 학원 안 오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은 월화 방학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에 여러분들은 학원 안 와도 됩니다. 내 보고 싶어도 참아. 알겠지? 인간들 보고 있나? 자, 그래서 이날 제외하면 여러분들 아마 또 올 것이고 또 이제 개 중에는 또 특히 요 이후쯤 해가지고 또 뭐 가족 여행을 간다라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미경이 이번에 뭐 가족 여행 어디 갑니까? 모르겠어요. 승민이는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어쨌든 그래서 뭐 한 요쯤에 이렇게 일단 진행을 할 거니까 요쯤으로 갈 거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여름방학은 뭐 잘 알겠지만 특강이나 이런 거를 깔고 싶어도 잘 못 깔아요. 왜냐면 여기 방학긴 게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언제 또 어디 갈지도 모르죠. 그리고 여름은 사실은 뭐 그렇게 나는 그래 생각나. 여름은 솔직히 뜨거운 여름에 이렇게 더운 날에 남들 공부 안 할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3학년이나 2학년쯤 돼야 이제 그 말이 좀 고용이 되는 거고 중학교 과정에서는 솔직히 뭐 그렇게 여름 방학 때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감각만 그대로 좀 유지를 해주면은 그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방학 그렇게 하고 지금 들어가고 미리 내가 얘기를 또 하면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명품복화가 지금 언제로 지금 며칠째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다 걷어치우고요. 다 걷어치우고 그냥 간단하게 1에서부터 3으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명품복화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늘 시험 치는 거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그냥 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일단 방학 때 최고의 미션은 뭐냐면은 이거를 빨리 끝내잖아. 이걸 빨리 끝내고 올림포스는 사실은 양이 지금 계속 많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GW는 이제 지금 절반 나간 상태니까 만약에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계속하고 뭐 하고 이러다 보면은 GW 1년 동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 목표 자체가 뭐냐면은 이때쯤에 끝나고 이거를 빨리 끝내고 나면은 다음 교재가 뭐냐면은 저번에 내가 한번 지나가다 보여주는 것처럼 화이트라벨이라고 해가지고 서술형 대비 교재거든요. 서술형 대비 교재이기 때문에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독해 지문도 일단 길기는 길거니와 거기 문제들이 다 쓰는 거예요. 객관식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쓰는 걸로 위주로 나온 그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제 그 저번부터 내가 얘기한 것처럼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첫 세대이기 때문에 서술형, 즉 라이팅에 대한 어떤 기술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고등학교 들어가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까지 8월달이 지금 결정이 안 났지만 뭐 수능을 뭐 서술형으로 바꾸니 많이 뭐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뭐 수능 개편을 하니 많이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 마당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신으로 만약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승부를 던져도 서술형이 결국 판단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수능은 원래 절대평가니까 그런 건데 전 과목이 절대평가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아마 학교들이 조금 자기 학교 이제 학생들을 좋은 대학 잘 보내려고 아마 좀 생쇼를 할 그런 상황이 좀 생길 수 있어. 왜냐하면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은 지가 능력만 잘 쳐내놓게 되면 전부 다 90만 오르면 다 1등급이 되는 거야. 냉정을 말해서. 그러면
그거 말고 여러 가지 어떤 다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일단 나는 이 서술형 대비 교재를 이 GW가 끝나자마자 바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목표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한 9월 넘어가서 9월 내신 대비 끝나자마자 바로 조교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8월 15일 끝나고 나서 저 기간에 GW 다 끝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한 8월 계약하고 그때까지는 뭐 계속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는 혹시나 알고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하나 기억해라. 미안한데 미리 얘기할게요. 내가 그 학교 저 학사 일정들을 다 확인을 해본 결과 그거는 알고 있죠.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중간에 개천절 끼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추석 끼어 있고 그 다음에 한글날 끼어 있잖아요. 이때 10월 2일도 지금 대체 휴일로 지금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는 거의 황금이야. 거의 쉬는 날이죠. 그럼 여러분들 중간고사는 언제쯤 하겠습니까? 앞쪽에 하겠죠. 그래서 중학교들은 그나마 다행인 게 앞쪽에 다 시험이 끝나요. 민경아 미안한 얘기인데 너 오빠 요날 지나서 한답니다. 10월 10며칠 날 중간고사 시험 쓴대요. 내 학사일정 다 봤어요. 김도호 보고 있나? 그런데 가야지. 오 안돼. 하겠죠. 근데 몰라요. 일정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분위기상 근데 서부고만 극하면 되게 억울하겠지. 그래서 제1고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얘네는 그냥 뭐 너라고 노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야 그냥. 만 이렇게 되면 추석 명절을 가도 책 들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일정은 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학교는 대체적으로 아니고 전부 다 아무튼 10월 1일 전으로 다 이렇게 끝이 나더라. 솔직히 말해서 좀 시험 끝나면 편하게 이렇게 놀아야지. 뭐 노는 것도 아니고 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시험 더 해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진짜 서부고는 참 좋게 봤는데 정말.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뭐 내신 대비는 어차피 9월 하겠지만 쌤 이번에 내신 대비하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지금 경우는 내가 시험지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특히 너 학교가 이번에 난이도가 좀 세더라. 니는 우에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받는 유형으로 봤을 때는 경상여중 스타일 같지 않은 문제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셌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기하지만은 민경이는 똑같은 100점인데 이번 100점은 정말 잘한 100점이야. 알겠지? 그래서 조금 내가 생각할 땐 약간 좀 네가 좀 헷갈림도 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했었는데 그래도 뭐 그 점수 나왔으니까 정말 다행인 거고 경우는 내가 나중에 시험지 보고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경우도 내가 딱 보는 순간 헉 하고 놀래버리게 돼. 되게 웃기는 상황이 발생하겠지. 중리도 아직 시험지 내가 안 봤거든.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되는 시험 학교 두 학교가 지금 경문이랑 중리인데 뭐 일단 시험지를 봐야 알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나올 거고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아마 9월 첫 주에 나는 영어 내신 대비 안 할 거야 이번에는. 그러니까 원래대로 내가 다시 그냥 돌아갈 거야. 원래대로 내가 이번에 기말고사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아마 성적이 그대로 나왔긴 했지만은 그렇게 조금 마음에 드는 내신 대비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원래대로 그냥 계속 시험 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험도 그냥 줄여서 하지 않고 그냥 원래 정석대로 그냥 시험 쭉 쳐버릴 거야. 쭉 쳐버릴 거고 동영상 미리 다 찍어 놓을 거고 그 다음에 계속 그냥 돌려가지고 설명 좀 더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기억하세요. 지금 9월 30일쯤에 돼가지고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10월 넘어가게 되면은 대다수 학교들이 경상여중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늦더라고 보니까 보통 지금까지 다 봤을 때 지금까지 다 보면은 그 경운이 제일 빨라. 내신 대비 때가 그 2학기 기말이 보통 경운 같은 경우 작년 기준에 11월 7일 날 쳤는데 경상여중이 11월 14일 날 쳤어요. 근데 이 기간 즈음에 평리 계속 다 친단 말이야. 그러면 혼자 딱 나눠가지고 항상 여기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경상여중은 늘 마지막에 마무리 단계에서 끝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거는 기억하세요. 요때쯤이 끝나면은 우리 학원 일정 특성으로 봤을 때는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은 보통 원장님이 친구 짬뽕 들고 가서 짜장면을 항상 먹이십니다. 그리고 짜장면을 먹고 나면 그 다음 뭐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학원에서 항상 이런 걸 많이 해요. 예비 고일 뭐 모집 하면서 이런 걸 막 그 학원마다 막 현수 막 붙여갖고 막 뭐 하고 뭐 오세요 이거 막 전단지 돌리고 막생 이런단 말이야. 우리 학원은 이제 좀 그런 게 잘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 단계가 들어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때부터는 고등부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그 11월 중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12월부터는 거의 고등부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부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고등부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부터는 교재 난이도가 여러분들 좀 세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1학년 기본 단계의 모든 교재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한 2학년 단계 교재로 다 써버릴 거야. 그래서 어차피 뭐 조금 길이가 길어질 뿐이지 크게 문제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단어량도 조금 더 늘리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조금 더 치고 이렇게 할 거고 수업 시간도 거기에 따라서 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영어 수업 자체가 좀 더 늘어날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러면은 거의 한 해 일정들은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학교를 이제 어디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리 이제 학교가 정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근데 자사고도 지금 뭐 폐지하니 많이 뭐 특목고도 폐지하니 많이 그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 애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낙동강 오리하게 될 수도 있겠지. 그죠?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쌤이 전에부터 누누이 내가 많이 얘기했다시피 그 남자는 남고가는 게 최고고요. 여자는 공학가는 게 최고예요. 내신 대비를 놓고 봤을 때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자료를 되게 철두철미하게 분석해가지고 이 학교가 이런 베이스가 있고 저 학교가 저런 베이스가 있고 그런 건 솔직히 말하면 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어떤 쌤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학교 알림에 들어가면은 이 학교에 대한 정보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걸 보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분석력 있게 할 필요는 내가 볼 때는 없다고 봐.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을 얘기할 것 같으면은 실제로 이거는 그 작년 데이터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좀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하는데 개성고 같은 경우에 상위 클래스를 차지하고 있는 애들이 대다수가 여학생이래요. 근데 이거는 개성고만 그러냐? 아니야. 바로 앞에 있는 서부고도 똑같아요. 서부고만 해도 작년에 이제 그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한양대학교 가기는 했는데 그 친구가 모든 상위 랭크의 여자애들 다 이렇게 있을 때 지 혼자 군계일하고 남자 뻥! 이렇게 하고 있던 애야. 그 외에는 전부 다 남자들이 밑에 다 베이스를 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고 가면 어떠냐? 여고는 솔직히 여학생들이 조금 가기에는 아마 환경을 놓고 얘기할 때는 여고 가는 게 좀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뭐 날라리 애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공부하려고 생쇼를 치는 애들밖에 없거든요. 물론 뭐 그 하다못해 여기 경덕여고만 하더라도 물론 노는 애들 많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할 애들은 끝까지 제대로 하는 애들 많대요. 그래서 여고 애들 더 유리한 거야. 따지고 보면. 그래서 여고 쪽 애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남고는 그러면 어떠냐? 남고 해봤자 이 동네는 달성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조금 더 멀리 넘어가면 경고가 이렇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달성고는요. 내가 요즘 들은 데이터나 이런 거를 다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이 들리는 소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고 기준이야. 승민 제대로 내신 따기 좋은 학교로 소문나 있어. 진지하게. 근데 그거는 이렇게 내신 따기 제일 좋은 학교는 저기야. 제일고야.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은 똑같은 인문계라도 학력 편차라는 게 이런 것들이 조금 서구에 비해서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제일고는 그 지금은 이제 우리 학원 안 댕기지만은 박모 학생이 원래 2학년까지 댕겼는데 그 1학년 때 이제 들은 얘기가 자기는 등급이 그러니까 A 아니면 못하면 B인데 거의 한 반의 3분의 2가 E 등급이래요. A, B, C, D, E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거의 베이스가 다 깔려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또 제일고도 이제 남녀공학인데 그것도 난반 여반 따로거든요. 그럼 그런 전제로 봤을 때는 그것도 남학생들이 공부를 더럽게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똑같은 공학인데도 제일고 가는 게 여학생한테 유리할 수도 있겠죠.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성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되게 좀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달성고는 잘 보면 알겠지만 경북중학교 바로 근처에 있잖아. 달성고 바로 앞에 도로 뻥 하고 뚫렸죠. 그 다음에 지하철이 거기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수성구나 동구 지역 같은 경우를 보통 1학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서구나 달서구 지역을 2학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뉴스 보면 알겠지만 왜 뉴스 정치인들 왜 뭐 국무총리 뭐 적임자나 뭐 이런 사람들 왜 국회 청문회 받는데 제일 많이 받는 잘못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장전입이 알고 있죠.
근데 일반 사람들 그 위장전입을 되게 많이 합니다. 쌤도 어렸을 때 했거든요. 하려고 했는 게 아니고 가라 해가지고 예 하고 그냥 가는 거야. 동구에 아양 초등학교 잘 댕기고 있다가 갑자기 내보고 밑도 끝도 없이 묻지마 전하고 이래가지고 뭐뭐 초등학교 간 거예요. 그냥 가라 해가지고 예 해가지고 그냥 같이 그냥 그러고 댕겼는데 수성구 중학교는 안 가고 뭐 망할 청구 중학교 때 가가지고 진짜 청구 중학교 동구입니다. 어쨌든 뭐 그랬는데 이쪽에 있는 애들이 일부러 약간 주소를 옮겨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대요. 왜냐? 걔네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영어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영어 능력은 거의 완전 최적화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뭐 해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를 치면 진짜 뭐하는 애들 중3 기준이야. 뭐하는 애들이라도 거의 2, 3등급 다 나오는 애들이야. 여기는 만약에 지금 내가 니들 말고 만약에 일반 애들 던져놓고 모의고사 딱 쳐보라 하잖아. 그러면 4, 5가 완전 득식을 할 거예요. 그냥 급 자체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얘네는 근데 고등학교를 딱 가버리게 되면은 고등학교에서 모의고사 갖고 승부를 던져? 아니 중학교 때 이미 다 했는 걸 왜 또 해? 그러면 계속 그게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냥 문제 점수는 잘 맞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내신이 되게 어려워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때 정화여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때 얘기한 것처럼 교과서 하나, 부교재 둘,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뭐 하나 나오면 다행인데 어쩌다가 2개까지 나오고 그 와중에 부교재는 2개 중에 하나는 또 시험 대비란다. 학교에서 진도를 안 나가는 거야. 지금 개성고처럼. 개성고가 지금 딱 그렇거든요. 작년까지 부교재 2개였는데 하나는 진도 나가고 하나는 안 나가. 근데 시험 범위 나와. 그러면 그 걔네가 누구한테 의지를 하면서 내신 대비를 하겠습니까? 지 스스로한테 아니면 학원에 의존하겠죠. 그래서 학원생들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생들 미친듯이 막 밤새면서 막 자료 만들고 뭐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수준고 거기 계신 영어생들은 쌤도 뭐 고등부 할 때 막 밤새면서 막 뭐 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쌤보다 더해. 쌤은 그보다 뭐 아이고 쌤 그거 그냥 쨌다 봅니다. 어쨌든 그런 준비를 많이 하고 그래서 공부하는 분량만 하더라도 우리 지금 올림포스 지문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지문 개수를 서부 지역에서는 많아봤자 4, 50개밖에 안 돼요. 참고로 서부고는 많아봤자 30개예요. 근데 얘네는 무조건 했다 하면은 한 50은 기본이고 많게는 100개까지 넘어가. 미쳤죠. 그리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책 한 권이 그냥 내신 대비입니다. 그냥 중간고사 하나에. 그런데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범위가 많기 때문에 애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안 해놓게 되면 내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되게 설령 잘한다고. 그래서 얘네가 어디로 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작년에 내가 뉴스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핫플레이스가 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가 제일 핫플레이스가 되는 곳입니다. 왜? 지하철만 타면은 바로 달고 바로 앞에 딱 보이니까. 그래서 달고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지금 더 뜰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잘하는 애들, 내노라는 애들이 그쪽으로 조금 몰리겠지.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근데 원칙적으로 달고는 그래도 우리 대구 고등학교 순위로 이렇게 매기면은 하급이야. 대부분의 그 상위 랭크들은 전부 다 수성고 아니면 달서고 상위 동쪽이 많아요. 그거 아니면 다 특목고야.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경원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어머니가 얘기했는데 경원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리적으로 봤을 땐 좀 멀어요. 여기서부터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여기는 셔틀이 있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면 돼요.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되고 개성고가 이제 이쪽 만약에 도로 이쪽으로 쭉 가잖아요. 그럼 쭉 가가지고 무슨 다리 지나고 우회전 쫙 하면 개성고인데 그쪽에서 쭉 가가지고 반대로 뿅 넘어가면 경원고야. 그것도 산등성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학교에 있는 애들은 그 어디로 학원을 많이 다니냐면 저쪽에 성서에 학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학원가가 좀 많이 몰려가지고 그쪽에서 공부를 하는데 경원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상위층 아니면은 하위층 이거야. 중간이 없어요. 정말 잘하는 애들은 정말 잘하는데 못하는 애들은 정말 못해요.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남고 기준으로 얘기한 거고 여고 같은 경우에는 제일 품격 있게 가고 싶은 학교가 이 동네 기준에서는 아마 경화여고 아니면 원화여고지 싶은데 원화여고는 아무래도 달서구 쪽이다 보니까 거기도 착살하게 범위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달서구 쪽에서 오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는 애들 학력 자체가 어마무시할 거고요. 그래서 원화여고도 그 대구에서 내놓으라는 학교 중에서 최소한 15위 안에 들어가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조금 그리고 안타깝지만 서구는요 어떤 학교도 구경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학교도 대학교 순위를 매기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하다 못해가지고 서울대를 많이 갔냐? 그런 것도 없어요. 서울대 몇 명 갔냐? 이런 것도 현수막도 안 붙이죠. 그나마 우리 학원에서 뭐 저 했는 거 뭐 배머식인지 나는 얼굴 본 적이 없는 뭐 그분이 뭐 내가 갖다 놨는데 그거는 뭐 내 알 바 아니고 내가 가르쳤잖아. 그나마 이제 작년 고3들 같은 경우에는 나도 그 친구들 1년밖에 안 했지만은 그 애들이 지금 여러분들 성적 때 지금 중학교 3학년 때 진짜 전교에서 날고 기던 애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잘 간 애들이 뭐 서울대까지 원서 낸 애도 있긴 하지만 서울대는 떨어졌고 한양대를 정말 애들 많이 갔고 그 다음에 교대 쪽 갔는 애 있고 춘천교대 갔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다 경대 갔는데 거듭 강조하면 경대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경대 저번에 비줬잖아요. 1, 2등급이란 말이야. 그래서 경대도 잘 가면 정말 잘 갈 수 있는 학교가 경대예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생각을 조금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차피 어떤 환경에도 휘둘리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갈 것 같으면은 크게 문제 없어요. 어느 학교를 가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내가 뭐 내신 잘 따는 학교를 내가 추천을 한들 그럼 내신 잘 따는 학교 가가지고 뭐 노라도 뭐 공부합니까? 노라도 뭐 조금만 공부하면 성적 오릅니까?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학원쌤이 내 하나뿐이겠습니까? 다른 학원에서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애들은 그러면은 공부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조금만 하면 되겠네. 그래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똑같은 생각으로 학교에 딱 왔는 애들인데 어차피 또 공부는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행인 게 절대평가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뭐 협동학습이나 프로젝트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 프로젝트를 많이 해가지고 잘하면 잘할수록 전부 다 점수가 다 높게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은 굳이 경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경쟁을 원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평가 자체가 지금이야 뭐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1등 해야 되고 누가 2등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지만은 뭐 절대적으로 올라가야 되면 결국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정은 일단 그런 식으로 하고 1월달, 2월달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고등학교 발령이 나겠죠. 고등학교가 이제 여러분들 딱 발표가 나는 그 순간부터 쌤은 이제 뭘 하냐면은 너희들의 학교 출판사부터 먼저 알아봐야 돼요. 왜냐면 교과서가 바뀌기 때문에. 기존 교과서는 당장 그냥 툭 던져주고 공부 준비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교과서도 아예 새 걸로 바뀌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쌤도 몰라요. 그래서 그 교과서를 알게 되는 그날은 여러분들 입학하게 되는 3월달 돼봐야 알아요. 어쩌다가 운 좋은 학교는 학교 공지사항에다가 학교 게시판에다가 교과서 이겁니다 하면 그냥 이건 각각하고 그 선택해가지고 그냥 지문 딱 보고 미리 준비를 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딱 들어가게 됐을 때는 진짜로 과거의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나마 볼 수 있는 거라 해봤자 만약에 문제집이 뭐 기존에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것처럼 지금 몇 년째 우려먹고 있는 이 교재가 만약에 부교재다.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왜냐하면은 억수로 많이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우후죽순으로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그 교재를 딱 꺼낸다. 이러면은 그냥 돌아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제1부처럼. 제1부는 맨날 첫날 듣도 보도 못한 교재만 자꾸 부교재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쌤 자료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거 동영상 보는 너희들도 잘 들어. 진짜야. 제대로 봐야 돼. 특히 하는 놈.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왜 또 디스해요? 하면서 또 댓글 남기겠지. 자, 어쨌든 그래서 조금 생각을 좀 잘 하고 다음 주부터는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시간표는 아마 일단은 바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일단 나간다고 보면 되겠고 바뀌면 또 바뀌는 대로 그렇게 심도를 나가겠지. 자, 일단은 그렇게 2학기 일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 잠깐 껐다가